자,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는 기술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수천 년 전의 지혜, 바로 도덕경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통찰을 한번 얻어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그 답은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술은 그냥 도구일 뿐이고 쓰는 사람에게 달렸다는 말, 우리에게 참 익숙하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도덕경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기술을 보는 방식을 완전히 뒤집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자, 이 슬라이드를 한번 보세요.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왼쪽의 현대적 관점과 달리 오른쪽의 도가적 관점은 기술을 인간 마음이 바깥으로 드러난 형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술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완전히 중립적일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 기술이라는 건 그걸 만든 인간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조급하면 기술은 속도를 더 높이는 장치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뭔가를 통제하고 싶어 하면 감시하는 장치가 되고 남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순위를 매기는 장치가 되는 식이죠. 노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기술 그 자체를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기술의 과잉이 우리 삶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압도하고 파괴할 때 생긴다는 점입니다. 끝없이 울리는 스마트폰 알림이나 쉴 틈 없이 돌아가는 자동화 시스템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기술이 이렇게 과잉 상태가 되면 처음엔 수단이었던 효율성이 어느새 모든 것의 목적이 되어버리고요. 최적화가 마치 유일한 선, 유일한 윤리인 것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결국 인간의 고요한 판단 능력마저 자동화에 넘겨주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기술이 자연스러운 흐름, 즉 도를 밀어내는 방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공지능의 가장 큰 위험은 뭘까요? 흔히들 기계가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통제 실패를 떠올리실 텐데요. 도덕경의 관점은 정반대입니다. 진짜 문제는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완벽한 성공에 있다는 역설적인 주장을 하죠. 도가의 언어로 이걸 설명하자면 인공지능은 유위의 극단, 거의 끝판왕 같은 겁니다. 이 유위라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기는 무위와는 정반대 개념인데요.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인위적으로 모든 걸 통제하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AI야말로 모든 변수를 계상하고 결과를 통제해서 불확실성을 없애는 걸 목표로 하니까요. 이 차트를 보시면 그게 무슨 뜻인지 확 와닿으실 겁니다. AI 시스템이 완벽에 가까워질수록 우리 삶에서 뭐가 사라지는지 보세요. 바로 여백, 우연, 실수, 침묵, 그리고 기다림 같은 것들이죠. 도가의 관점에서 이런 없음, 즉 무야함으로 모든 생명력과 창의성의 원천인데 완벽한 시스템은 바로 이 없음을 체계적으로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건 통제 분능의 기계가 아니라 모든 게 예측되고 유도되는 너무나 매끄럽고 빈틈없는 사회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자, 이런 사회가 과연 안정적이라고 해서 우리가 정말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술을 다 버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도덕경은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대신 기술적 겸손, 그러니까 일종의 절제의 윤리를 제안합니다. 그 핵심 원칙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모든 걸 자동화하려 들지 말 것, 모든 판단을 AI에게 넘기지 말 것, 그리고 모든 데이터를 최적화의 대상으로 삼지 말 것. 예를 들어 법적인 판단을 AI가 도와줄 순 있겠지만 최종 결정의 책임은 인간 판사가 지는 것처럼 무조건 금지하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선을 긋고 한계를 설정하자는 거죠. 이런 철학을 담은 기술을 우리는 무의 기술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사용자를 막 밀어붙이고 조종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스스로 선택하고 또 원할 때 멈출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그런 설계 방식이죠. 어떻게 보면 기술을 좀 더 약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 역설적으로 이게 훨씬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기술을 만드는 길입니다. 자, 그럼 이런 시대에 우리 인간의 역할은 뭘까요? AI가 점점 더 많은 일을 하게 될 텐데 우리만의 고유한 가치는 과연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도덕경이 제시하는 인간의 새로운 역할은 바로 조율자입니다. 통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을 조율하는 역할이죠. 생각해보세요. 계산하고 최적화하는 건 앞으로 AI가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할 겁니다.
하지만 인간은 AI가 절대 가질 수 없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바로 멈춰야 할 때를 아는 능력, 의도적으로 빈틈, 즉 여백을 남겨두는 선택, 그리고 눈앞의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너머의 전체적인 흐름을 읽어내는 통찰력,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조율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는 사회, 즉 기술이 도를 따르는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변화가 한눈에 들어오죠. 예전엔 무조건 효율을 외쳤다면 이제는 문제가 생겨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회복력이 더 중요해지고요. 단거리 경주 같은 속도보다는 마라톤 같은 지속성이 더 가치 있어집니다. 모든 걸 틀어주려는 통제 대신 서로 믿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꽉 채우는 최적화 대신 창의성을 위한 여백을 남겨두게 되죠. 겉보기엔 덜 화려할지 몰라도 훨씬 더 건강하고 오래가는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모든 이야기들을 단 하나의 핵심 질문으로 압축한다면 무엇이 될까요? 도덕경은 기술을 멈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질 뿐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기술이 자연스러운 삶의 길, 즉 도를 잊지 않도록 하라는 것. 기술의 미래는 결국 이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답하느냐에 달려 있을 겁니다.